새날 만에 아주 특별한 인터뷰. 오랜만에 나오시네요. 윤석열의 소중히 이원모를 쓰러뜨린 남자. 상식이 통하는 세상을 만들자. 이상식 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예,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그게 아니고 이게 국회를 가시니까 다른 별에서 계시는 분 같아요. 그렇습니까? 공간적으로는 금방 강 하나만 넘으면 되는데 그죠? 굉장히 가깝잖아요. 그렇죠. 걸어가도 되는 거리예요. 맞습니다. 예. 자, 오랜만에 나오셨고요. 네. 자, 경기 영인시 갑 이원모를 쓰러뜨린 남자. 그리고 저는 이분에 대해서 높게 평가하는 건 실제로 민주당에서 경찰 뭐 전현직들 그 라인 속에 제가 알고 있는 가장 고위직에 올라가신 분. 부산 대구 경찰청장 출신이고 처음 보시는 분들이 위해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그 다음이 경찰청장입니다. 근데 거기서 그 당시에 박근혜 때 있잖아요. 일반 순경 출신 경찰청장 앉히는 이벤트가 있어가지고 경찰청장 목전에서 미끄러지신 분. 뭐 경찰들도 수석인가 졸업하시고 그러셨잖아요. 수석 입학했습니다. 수석 입학. 그러니까 초의 엘리트. 근데 요즘 경찰 이슈가 많아가지고 예. 불가피하게 제가 삼고초려해서 모셨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자, 이상식 의원 일단 후원부터 한번 해봅시다. 화면 상단에 계좌번호 있어요. 국민은행 218101-04-566-333 상식이 있는 사회를 만들자. 이상식 의원의 감사합니다. 네. 저는 제 입으로는 뭐 후원의 이야기를 못 하는데 너무 감사합니다.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이게 좀 그런가요? 달라고 해 못해요. 앞으로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고요. 좀. 예. 잘 부탁드립니다. 예. 큰 정치하겠습니다. 예. 자, 그리고 화면 상단 말고 채팅창 상단에는 이상식 TV 구독하기도 있습니다. 가셔서 구독해 놓으세요. 네, 구독 많이 네. 안 하시는데 네. 구독 좀 해주십시오. 네, 구독 좀 해주십시오. 네. 자, 일단은 본 의제 들어가기 전에 이제 국회의원 되셨어요. 근데 예. 그 사이에 엄청 고생 많이 하셨잖아요. 그 과정을 아니까 예. 대구부터 시작해가지고 엄청 예. 고생 많이 하셨는데 막 기적과도 같은 일이 막 일어나면서 이상식 국회의원 되겠는데 돼버린. 드디어 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약간 관운이 안 따를 때는 되게 안 따르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2016년 9월 달에 이제 경찰청장 유력 후보에서 이제 쫓겨나가지고 이제 경찰 그만둘 때만 하더라도 운이 되게 안 좋다가 이제 8년 정도의 시간을 거치면서 이제 운이 저한테 서서히 온다는 그런 느낌을 받았는데 네. 이게 됐어요. 예. 최근에 이제 이런 게 있어. 정치인은 자신의 부고만 빼고는 언론을 타야 좋다. 아, 무슨 말 하려는지 알겠습니다. 예. 저 이번에 지금 저 내란 사태에서 예. 경찰 출신이니까 네. 국수본하고 뭔가 이렇게 긴밀하게 뭔가 상황을 소통했죠. 주고받잖아요. 그랬더니 내통했다고. 근데 행안위원인데 그렇죠. 해당 상임 소관이잖아요. 아니 소관 상임이잖아요. 아니 그렇습니다. 아니 계엄 그 내란이라는 국가 초유의 사태를 맞아서 경찰 출신의 행안위원인 제가 경찰들하고 현지 경찰관들하고 소통 안 하면 누가 하겠습니까? 아니 저거를 내통했다고 그러면은 이게 사실 저보다는 굉장히 좋아하셨을 것 같은데. 제가 사실은 이제 그 살짝 그냥 가볍게 신변 수레 자기의 심경을 수레하는 식으로 가볍게 터치를 했는데 이제 국힘의 지도부들이 마치 이제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뭐뭐들처럼 이렇게 일제히 달려 들어가지고 이렇게 뭐 본회의에서도 이야기를 하고 회원회에서도 이야기를 하고 급기야 이제 권영세 그분이 이제 비상대책위원장이시죠. 그분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마지막에는 이상식 의원이 국가수사본부를 사실상 지휘했다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이 국가 최대의 수사기관인 국수본을 뭐의 지휘자로 지금 제가 이렇게 뭐 본의 아니게 등극한 그런 셈이 돼버렸습니다. 저런 소리 이제 내란 동조 세력이 하는 말이기 때문에 무시하셔도 될 것 같고요. 자, 이상식 의원이 경찰 최고위직 출신이어서 제 한편으로는 이분이 국회에 들어가서 사실은 국회의원들은 막 경찰청장 이런 거 하는 거는 밑에 부하들이 엄청 많잖아요. 예. 근데 이제 보좌관 등 해갖고 8명, 9명 갖고 이 일을 잘 하실 수 있을까 했더니 보니까 국정감사 우수위원 되셨더라고요. 저는 저도 뜻밖입니다. 저도 사실 우리 의원실이 정책 영향에 있어서는 아직까지 그 완전체를 이루지 못하고 있는데 하여튼 제 나름대로 뭐 열심히 하고 해서 그걸 지휘부에서 이제 평가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감사하죠 저는. 무슨 3단 로봇 합체 이런 것처럼 유능한 사람은 국회에 들어가서 잘하는구나. 그래서 이제
우리 친정집 입장에서는 이상 씨 잘하네. 감사합니다. 그 아까 조금 전에 그 국수본 그 문제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드리면은 사실 저는 그랬어요. 아니 후배들이 지금 경찰이 이제까지 한 번도 안 가본 국가 원수, 그 대통령에 대한 신병 확보를 시도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뭐 두렵기도 하고 또 겁도 나고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걱정하지 마라. 경찰이 뭐냐. 법 집행기관 아니냐. 법원이 판사가 적법하게 발부한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것은 경찰 고유의 업무고 가장 본질적인 업무다. 그리고 국민들이 뒤에 있는데 뭐가 두렵냐. 그리고 나도 뒤에 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윤석열 내란 수개를 체포해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행안위에서도 이야기를 하고 누차 그런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게 뭐 네트워크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당연한 그 말씀 맞죠. 예. 아니 왜 이 사람들이 만약에 내란 동조를 하자고 있지 않다면 박수 받을 일이잖아요. 아니 그래서 저는 이거 사실 저는 이제 새날 시청자님들 앞에서는 뭐 변명이 아니고 자랑 삼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예. 여러분 이상식 의원 응원해 주세요. 예. 자 감사합니다. 지금 본 의제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지금 어제죠. 민주당이 마약 수사 외압 의혹 상설 특검 법안을 발의했어요. 왜냐하면 그 네. 비슷한 시기에 어떤 게 나왔었냐면 경찰이 마약 수사 외압을 지금 종결할 것이다. 증거가 안 나왔다. 여기까지 나왔단 말이에요. 예. 근데 이 마약 수사 외압 의혹의 주체로 거론되고 있는 게 용산이란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 입장에서는 상설 특검이면 지금 최상목 내란 대행의 거부권을 좀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저거 하겠다 이렇게 된 거거든요. 예. 이거 보면서 아 이게 뭔가 있긴 있는데 서둘러 덮는구나. 저는 정말 이해할 수가 없는 게 이 사건이거든요. 이게 네. 여기에 세관이 관련돼 있고 경찰이 관련돼 있고 검찰이 관련돼 있고 그다음에 중앙인사위원회 소청심사위원회까지 관련이 되어 있는데 이 네 가지 네 기관을 한꺼번에 움직일 수 있는 데가 어디겠습니까? 용산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요. 예. 그러네. 그런데 이 수사를 경찰이 만약에 봉합하려고 한다면은 굉장히 이거는 실수를 하는 거죠. 자, 이 사건의 개요를 잠깐만 볼게요. 예. 지금 국내에 반입된 필로폰이 최대 111kg. 예. 보통 이렇게 조금만 가루만 있어도 그렇죠. 한 번 투약량이잖아요. 맞습니다. 예. 그게 0.몇 그램 이런 맞습니다. 상황이잖아요. 예. 111kg이면은 우리 어렸을 때 시골 살면요. 쌀 한 가마니가 100kg 그랬잖아요. 100kg인가요? 80kg 아닙니까? 80kg? 예. 우리 진짜 어렸을 때는 100kg였고 나중에 좀 줄었습니다만 예. 111kg인데 시가로 약 3,500억 원어치. 예. 국민 390여만 명이 일회 투약 가능한 뭐 성인들 다 투약해도 남죠.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게 이제 그다음 한번 보여줘봐요. 영등포 경찰서 백혜령 수사팀이 이 사람들 검거를 했어요. 네. 검거를 해놓고 보니까 세관 직원들이 연루돼 있다는 것이 드러난 거잖아요. 예, 혐의가 있었죠. 그리고 나서 각종 군대에서 외압이 들어옵니다. 그런 방식으로 해갖고 사건이 유야무야 되더니 외압했던 당사자들은 다 승진하고 명전했어요. 예. 백혜령 귀영정만 좌천됐어. 그러니까요. 이 얘기 한번 풀어보시자고요. 네. 그러니까 첫 번째로는 조병로 경무관이 등장을 해요. 네. 조병로 경무관은 이정호 주가조작 사건의 공범의 맞습니다. 단톡방에서 거론된 인물. 맞습니다. 그러면 주가조작 사건은 또 누구랑 공범이더라? 네. 예, 김건희. 유튜브의 그 일각에서는요 그런 게 있어요. 그 마약을 들어온 지역에 대통령 부인의 동생이 살고 있다. 이런 의혹 제기하는 것도 예. 봤어요. 뭐 이름도 뭐 예, 있죠. 번호되고 있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경찰 입장에선 열심히 수사를 했는데 결국엔 검찰도 또는 각종 외압을 통해 가지고 이 사건을 묻고 덮어버린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이 사건이 이게 사실은 즉 광역 수사대도 아니고 마약 전담팀도 아니고 영등포서 강력팀에서 수사를 잘해가지고 한 것이고 이것을 이제 윤희근 청장한테 보고를 했더니 서장이 보고를 했더니 윤희근 청장이 크게 칭찬했다고 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더 열심히 수사를 하려고 하고 있는데 브레이크가 걸렸는데 거기에 이제 김찬수라는 당시에 영등포 경찰서장이 백혜련 경쟁을 불러가지고 용산에서 주의 깊게 보고 있다. 뭐 이런 이야기하면서 같은 국가기관끼리 그럴 필요가 뭐 있느냐. 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스탑을 시키고 조병로가 등장을 하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그리고 또 대바람부터 보도 자료를 배포하려고 하니까 그 보도 자료 내용에 별게 있는 게 아니고 그냥 세관과의 연루 가능성을 조사하고자 함 이 정도의 짧은 문장이었는데 세상에 그 문장을 빼기 위해서 새벽 바람부터 인천 세관에 국장하고 감사관이 영등포 경찰서로 와가지고 아침도 못 먹은 채 와가지고 그 밖에서 뭐 라면 먹었다고 하던가 그러면서 영등포에서 우리 백혜련 경쟁을 만나려고 한 거예요. 그리고 그 시간에 또 다른 간부들은 경찰청이나 서울청에 또 압력을 행사한 것이고 이게 아무리 봐도 정상적인 상황은 아니지 않습니까? 해병대 수사 외압의 박정훈 대령과 똑같은 케이스. 똑같은 구조를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거대한 힘이 이거를 압박을 해가지고 이제 그 사람들 핑계는 그거 아니에요. 세관하고 경찰이 부딪히는 모양은 보이기 좋지 않다. 국가기관이라서. 아니 그런데 그런 식으로 따질 것 같으면 그러면 검찰이나 경찰은 세관이나 어떤 정부 부처도 수사를 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그렇지만 수사를 많이 해왔잖아요. 예. 그리고 그 부딪히는 그런 모습을 국민에게 보여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국가기관의 공정성과 청렴성 예. 이거를 보호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관련된 그 이야기들을 들어보면 인도네시아인들이 이제 세관을 그러니까 공항에서 들어올 때 몸에다가 엄청 무거워 아까 111kg였으니까 붙였어. 예. 그거 들어오는데 들어오는 입구가 통로가 따로 있잖아요. 세관 영역이 있잖아요. 예. 그쪽으로 다 통과시켜 가지고 시켜야 되는데 그날은 이제 그거였어. 그 하여튼 그 비행기 타고 오는 사람들은 전부 다 농수산부에서 하는 농수산부에서 하는 검역 시스템을 거쳐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거를 이제 따로 별도의 통로로 해가지고 세관 직원들이 쿼런틴 검역을 거치지 않고 세관 루트로 해가지고 빼줬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 약간 구조상으로 보면 외교 횡단과 비슷하네요. 그렇죠. 네. 여기에 대해서 특별한 대우를 한 것이고 그리고 이제 그 당사자들이 그때 당시에 마약을 운반했던 밀매범들이 나중에 사후 검증해서 정확하게 그 자기를 도와줬던 세관 직원들을 정확하게 다 지목을 해내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그 당시에 또 더 추가 수사를 하기 위해서 검찰에다 영장을 신청했는데 그 전까지는 모든 수사에 검찰이 한 번도 기각을 하거나 토시를 단 적이 없어. 그런데 갑자기 10월 6일 그 즈음에 MBC에서 이제 세관이 연루됐다는 보도가 좀 나가기 시작하니까 갑자기 검찰이 이제 지휘부서를 바꿔요. 형사 6부에서 형사 3부로 바꾸고 검사들도 바뀌면서 일제히 영장들이 기각되는 거죠.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지점 아닙니까? 왜 이제까지 검찰이 그렇게 협조적으로 나오다가 대본에 그렇게 선회를 하냐고요. 여기 뭔가 다른 보이지 않는 힘의 작용이 있었다고밖에 볼 수 없는 거죠. 의원님 촉은 검찰보다 훨씬 높은 쪽에서 압력을 행했다. 그리고 또 이제 그 조병로 경무관이 나중에 또 그 전화를 백혜련 경장한테 한 일로 중앙인사위원회 소청심사위원회 징계위원회 회부되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해가지고 근데 그 감봉인가 이걸로 이제 경찰청에서 요구를 했는데 그게 다운되고 3단계나 다운돼가 불문이라는 게 뭐예요? 아무것도 하지 않은 거지. 묻지 않겠다. 이런 경우는 최근에 몇 년간에 한 번도 없었던 일이거든요. 진짜. 맞아요. 그거 기억나네요. 네. 그런 일을 어떻게 그러면 세관하고 경찰하고 검찰에다가 저는 인사위원회 그게 더 어렵다고 보는데 그것까지 다 할 수 있는 기관이 어디냐고요. 용산밖에 없고. 네. 그래서 백혜련 경정도요. 당시 영등포 서장이 용산을 언급하면서 브리핑 연기를 지시했다. 근데 지금 그때 국회 나와가지고 그 당시 영등포 서장은 나 그런 적 없다.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다들 이제 영전을 한 거죠. 네. 저는 사실은 용산에서 뭐 마약을 단속을 굉장히 강조하고 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이럴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을 가진 것도 사실이에요. 처음에는. 그런데 저분들이 워낙 대단한 분들이잖아요. 온갖 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을 그냥 눈 깜짝하지 않고 해치우는 그런 분들 아닙니까? 계엄을 포함해서 내란을 포함해서.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은 그렇게 생각할 수 없는 거죠. 관세청장이 무슨 일로 그러니까 이 세관 관련된 수사에 중요한 변곡점마다 자기 휴대폰을 바꿉니까? 그것도. 그러니까요. 예, 몹시 궁금한 거죠. 자, 그러면 용산으로 가리키고 있다는 몇 가지 증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조병로, 이정호 주가조작 사건 주범의 단톡방에서 언급됐던 바로
그때 뭐 별을 뭐 3개를 달아주네, 뭐 4개를 달아주네 했던 조병로. 그때 나왔던 단톡방 내용이 이겁니다. 이게 이제 조병로가 땡땡땡인 거예요. 서울 치안감 별 2개 다는 거 아마 전화 오는데 별 2개 달아줄 것 같아. 그래도 또 우리가 또 그 정도는 주변에 데리고 있어야 되지 않니? 경찰 고위직을 자기들이 확보하겠다. 이게 주가조작 공범, 김건희 주가조작 공범 이종호고요. 그 관련자들이 어떻게 됐는지 한번 볼게요. 당시 영등포 경찰서장 김찬수, 그 후에 대통령 비서실 행정관으로 갔습니다. 네. 김봉식 지금 김봉식 이게 내란 사태 관련해서 지금 그 당시에 서울청 수사부장이었는데 서울청장이었다가 내란에 연루돼 가지고 지금 떨어졌고요. 그다음에 조지호는 그 당시에 서울청장이었는데 경찰청장이 됐고 내란에 연루돼서 지금 경찰청장까지 날리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모든 걸 할 수 있는 사람 용산밖에 없죠. 용산 전체로 말씀하시지 말고 용산을 움직일 수 있는 인사권자. 대통령이죠. 대통령이거나 대통령을 움직일 수 있는 사람. 그리고 또 여기에 또 그게 있습니다. 프리퀄, 그러니까 이게 전 단계의 사건이 하나 더 있는데 그게 이제 선라이즈 사건이라고 평택항의 보세구역에 있는 농수산물 이제 그 수입 회사인데 거기에도 보면은 우리 김건희 여사의 친척들 또 어머니 뭐 이렇게 해가지고 다수의 사람들이 등장하거든요. 여기에 또 윤석열 대통령이 총애하는 또 모 검사가 또 고발한 사람, 그러니까 이 선라이즈란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와의 관련성이 강하게 의심되고 있는 이 사건을 고소한 사람을 고소인 조사도 하지 않고 구속시켜버려요. 예. 그런데 거기에 이제 그 윤석열 검사 라인의 일원인 걸로 이제 밝혀지는 이제 박모 검사가 있고 그렇습니다. 하긴 뭐 주가조작 사건도 검사들 동원해 덮었으니까요. 예. 취임하자마자 고속도로 정점을 바꾸니까요. 예. 그러니까 이 사람들한테는 국가 시스템이나 법은 없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뭐 상식적으로는 그 납득이 안 되는 일인데 그런 일이 뭐 버젓이 이제 행해지는 이 나라가 지금 이 나라가 돼버렸으니까 저희들도 이제 뭐 의심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그 이상식 의원은 경찰대 수석 입학했단 말이에요. 제가 예전에 인터뷰할 때 그런 얘기 드린 적이 있는데 우리 학교 다닐 때요. 경찰대 가는 건 서울대 가는 것만큼 어려웠거든요. 그런데 사회에 나와보니까 검경 수사권 분리 전에는 경찰이 검사들의 지시 하달받는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느낌이 있는 게 그랬습니다. 수사 지휘권이 있었어요, 검찰에. 그러면 가짜잖아요. 예. 엄마 나도 너만큼 공부했어. 예. 그래서 경찰과 이 수사권을 분리하고 서로 견제할 수 있게 해주자는 게 검찰개혁의 취지인데 예. 이런 상황이 지금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잖아요. 경찰이 열심히 한 수사를 검사가 덮어버리고 그 검사는 누구한테 하달 받는지 모르고 열심히 수사한 경찰은 지구대장으로 좌천시켜요. 예, 그렇게 지금 그렇게 돼 있고 또 지금 이번 내란 수사에 있어서도 김성훈 경호처 차장입니까? 또 그다음에 이광우라는 또 본부장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혐의로 경찰에서 구속영장을 3번이나 신청을 했는데 석연치 않은 이유로 검찰에서 계속 지금 기각을 시키고 있단 말이죠. 근데 이게 예. 용산이라는 단어까지 나왔어요. 예. 백혜련 경정에 의해서. 그러면 이게 정상적이라면 수사가 시작돼야 되는 게 정상인데 그거 할 만한 용기는 없어. 경찰이든 검찰이든. 예. 그러면 요건 민주당 입장에서 특검할 수밖에 없는 거죠. 예, 저도 뭐 제가 경찰 출신으로 하다 보니까 경찰에 대한 일말의 기대는 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작년 뭐 올해 또 행안위에서 여러 차례 걸쳐 가지고 조조 청장, 김봉식 청장에게 봐라. 제가 그랬거든요. 이게 뭐 이상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 알림이라는 시스템에 등재시켰는데 이렇게 경보가 가요. 그 외국에서 마약 하는 사람들이 오면은 여기 지금 2월 20일 날 이 알림이에 12명이 이 등재가 돼가지고 그러면 그 사람들이 오면은 이 연락이 간단 말이에요. 수사 담당자들한테. 가면은 당연히 스탑 앤 서치 그러니까 몸수색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이게 놓쳤는지 봐줬는지 모르지만은 이런 일이 국경 마약 시스템을 이미 자기들이 명단도 다 알고 있고 시스템이 등재했으면서도 이걸 마구마구 이제
통과하는 이런 일이 벌어져 가지고 제가 김봉식 청장하고 조지호 청장 뭐 하기가 그 양반들은 뭐 다른 데 관심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제가 문제점을 제시하면서 계속 이렇게 단서를 경찰관들이 하지 않고 이게 경찰 출신인 국회의원이 이렇게 해가지고 제시를 하면서 이거 수사 단서니까 수사를 해라. 수사하겠다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작년에. 근데 수사를 안 하고 지금 뭐 어디다가 정신이 팔렸는지 모르지만은 제가 보기에는 이분들이 뭐 직무유기를 하고 또 검찰도 수사를 안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정말로 치명적인 해악을 끼치는 마약이 대규모로 버젓이 유통되는 이런 일이 발생했다. 그렇게 생각하고 저는 이거를 지금에서라도 제대로 경찰이 무혐의 처리를 하지 말고 지금 다음 주에 행안위가 열리는데요. 제가 다시 문제를 삼아 가지고 예. 끝까지 지금 추적을 하고 경찰을 압박을 해서 제대로 수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에 병행해서 특검 이거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런 것 같아요. 일단 윤석열이 떨어져야 경찰이 아니 검찰 등도 입장이 바뀔 것 같고요. 그냥 그거 아니에요. 야 마약이 들어온다는 정보를 알고 있어. 아까 알림이 얘기하신 예. 그거잖아요. 근데 이걸 다 덮어 잡기까지 했는데 그 사람들 아까 인도네시아라고 그랬는데 말레이시아예요. 제가 말레이시아죠. 고요 예. 말레이시아인들도 다 이야기를 해. 해. 세관에서 봐줬다는 거잖아요. 이야기를 가까이만 하면. 해. 아니 왜 우리가 이제 그걸 뭐라고 그래 검색대를 지나면 대부분 잡힐 것들이 거기 앉으라고 세관 경로통에서 들어와 가지고 그러니까 왜 버젓이 이걸 국경을 통과하고 세관을 통과해서 그러니까 공항도 아니고 항만도 아닌 그냥 보통 아파트 이게 뭐 펜식 뭐 저기 뭡니까 저기 예 보통 그냥 바깥에서 경찰관들한테 잡히냐고요. 그러면 이게 분명히 문제가 있는 거지 않습니까? 사실 백혜련 경정은요 이런 문제에서 입 다물어 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그럼 불이익 받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열심히 수사를 해가지고 악당들을 불의의 악당들 범죄자들을 잡았는데 갑자기 하지 말라고 해. 그러면 그 납득이 돼야 되거든요. 경찰 입장에서도 예. 납득이라는 게 세관과 경찰이 싸우면 되겠냐? 이걸로는 설득이 안 된 거잖아요. 아니 제가 보기에는 이게 뭐 정황 증거가 많고 그런데 직접적인 증거는 조금 부족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경찰에서 국민들이 이렇게 의구심을 제기하는데 이런 큰 해악을 끼치는 마약범죄에 대해서 경찰이 수사를 해가지고 클리어하게 내놓으면 그만이거든요. 이제까지 한 번도 국민들이 만족할 만한 또는 국회에서 납득할 만한 해명을 한 번도 내놓지 못했거든요. 근데 그자들이 이 마약 사건을 덮은 경찰 고위직들은 내란에 연루된 상황. 예, 그러니까 여기에서 뭐 그분들은 이제 아마 이 사건은 다 뭐 신경도 쓰지도 않고 이제 내란 이것 때문에 재판이나 뭐 이런 거 한다고 할 텐데 제가 보기에는 지금 나머지 남아있는 지금의 경찰에서 이걸 어떻게 할지 저도 뭐 몹시 궁금하지만은 우리 최선을 다해서 국회에서 네. 경찰을 움직여서 제대로 수사를 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경찰청 차장이 해야 되나요? 아니면은 이거는 이제 사실은 국수본에서 해야 되나? 국수본이기도 하고 이제 경찰청 차장이기도 하고 둘 다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국수본 같은 경우도 의지만 갖고 있다면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이 사건은? 이게 앉아 영등포서 형사팀에서 했기 때문에 영등포서 형사과는 서울청장의 지위를 받기도 하지만은 국수본의 직속 라인에 있기 때문에 이거는 서울청장이나 아니면은 국수본에서 마음먹고 경찰차장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수사 개시 명령을 해가지고 정확하게 수사를 하라고 하면은 이건 밝혀질 수 있는 사안이죠. 그러니까 백혜련 경정이 이제 막 그 청문회에도 나오고 그때 조지호 청문회 할 때 아마 나왔을 거고요. 근데 그 이야기를 해요. 근데 분명히 당시에 영등포 경찰서장이 용산의 지시라고 들었다는 이야기 진실 게임이 일어났잖아요. 예. 그러면 그 당시 저는 바로 수사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때는 뭐 워낙 그때는 윤 정권의 그게 스스로 시 풀을 때니까 경찰이 뭐 손을 댈 수가 없었겠죠. 자 그러면 이제 내란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예. 서울청장하고 경찰청장이 구속되는 초유의 사태가 일어났었잖아요. 네. 그들의 임무는 전체적으로 보면 국회를 봉쇄하고 또 정치인들 체포하는 데 좀 도움을 줘야 되는 상황. 그렇습니다. 근데 그날 보니까 조지호랑 김봉식 서울청장은 계엄이 있던 날 오후에 윤석열을 안가에서 만났답니다. 예, 저녁에 만났죠. 근데 오늘 김봉식이 헌법재판소 나와가지고 거짓말을 예. 좀 심하게 하던데요. 예. 저도 좀 실망했습니다. 뭐 형사 재판에 영향을 줄 그게 있다 우려가 있다가 일체 진술을 또 안 하는 경우도 있고 해서
그 친구가 제 동기거든요. 예, 그래요? 그래서, 예, 동기입니다. 뭐 그런데 인간적으로는 뭐 동기지간이긴 하지만은 좀 당당한 모습을 보였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이게 오늘 나온 이야기 중에 제일 웃긴 이야기가 김봉식 이야기가 경찰들이 국회를 열어줘 가지고 빨리 계엄 해제가 되게 한 걸 칭찬했다 윤석열이. 윤석열이 뭐 그런 이야기 하는 거 들었지만은 사실은 계엄 당시에 제가 그 김봉식하고 2번 통화를 했거든요. 아 그러셨어요? 2번 통화를 했습니다. 김 청장 이거 절대 안 된다. 현명하게 판단해야 된다. 열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김봉식 청장의 인식은 제가 워딩을 그대로 옮깁니다. 이거 뭐 잘못되면 뭐 옷 벗으면 그만 아닌가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저한테 아. 직접. 그래서 당시 상황 인식이 자기는 아마 내란으로까지 이렇게 수사를 받을 정도로는 생각을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성공하면 혁명, 실패하면 뭐 그런 식으로 인식을 하고 있었던 것 같은 거죠. 그렇죠. 뭐 공세우고 싶은. 예, 대통령이 워낙 강하게 압박을 하니까 어. 이 경찰 제가 이게 평소에 생각한 건데 이제 경찰은 국가와 정부 또는 정권을 제대로 구별을 못 하거든요. 네. 그래서 조갑재 씨라고 우익평론가 있는데 그렇죠. 그분이 한 이야기 중에 경찰을 칭찬하는 뭐 어떤 글을 썼는데 그게 첫 번째가 뭐냐면은 대한민국 경찰은 대한민국의 헌법적 질서에 도전한 적이 없다. 이렇게 한 게 지금도 기억나는데 이번에는 뭐 도전하는 그 주요 그게 세력으로 가담을 해버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이 저는 매우 아쉬운데 경찰은 뭐 자기들 나름대로는 충성 조직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 대통령이 시키는 일이니까 이거는 뭐 하여튼 가치 판단을 자기들이 해야 되는데 그걸 못한 부분이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매우 아쉽게 생각을 합니다. 야, 근데 사실 그게 독립이 안 돼 있어서 그런 측면도 있잖아요. 경찰청장이 하는 일에 비해서 경찰의 어떤 그 기능과 역할에 비해서 경찰이라는 조직의 위상이 사실 너무 낮죠. 높지 않죠. 어. 그러니까 자기들 나름대로 어떤 좀 독자적인 가치 판단, 검찰이나 군은 이제까지 역사의 전면에 등장해서 그렇게 해본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경찰은 아직도 이제 그 어떤 검찰에 눌리고 또 군에 눌리고 하면서 독자적인 어떤 가치 판단이나 할 만큼 성숙된 그런 조직 문화를 가지고 있지 못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예.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찰이 지금 경찰 총수하고 서울청장이 구속되는 건 위기지만 국수본이 이번 내란 과정에서 그렇습니다. 한 거는 칭찬 받아야 되는 예, 거예요. 경찰이 이제 그 내란 행위에 가담한 것은 반성을 하고 벌 뭐 받을 사람이 있으면 책임을 져야 되지만은 국수본의 그 역할이 없었다면은 내란 속에인 윤석열을 체포하는 게 가장 중요했잖아요. 그렇죠, 사실은 그렇죠. 구속은 뭐 법적으로 법원이 판단하니까 체포할 수 있었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그 부분에서는 분명히 이제 평가를 좀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이 과정들이 있었고요. 그러니까 전직 이제 경찰 고위직으로서 보면 그걸 지켜보는 입장이라는 게 굉장히 착잡하겠어요. 착잡했죠. 많이 착잡했죠. 지금 우리 경찰 이제 후배들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한 번도 이런 그 사태를 맞아 해가지고 본 적이 없는데 거기서 자기들이 어떤 주도권을 진다는 게 매우 어려운데 사실은 이번 수사를 이 내란에 대한 수사 특히 윤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맨 처음에 착수한 거는 저는 국수본이라고 경찰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맨 처음에 대통령을 출국 금지 신청한 것도 경찰이고 또 그 핵심 가담자인 김용현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맨 처음에 신청한 것도 경찰이란 말이죠. 그런데 그 낌새를 김용현이 알아채고 검찰하고 연락을 하고 그야말로 내통을 해가지고 검찰청사에 출두를 했지 않습니까? 예. 그 자진 출석인데 검찰이 그것을 긴급 체포로 둔갑시켜버린 거죠. 그리고 김용현에 대한 조서를 수사 결과를 경찰하고 공유하지도 않고 이런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국수본은 나름대로 의지를 보이면서 아무튼 그 경호처 간부들을 또 수사하고 이렇게 빌드업하면서 결국에는 이제 윤석열 내란 속의 체포에는 이제 큰 역할을 했다. 저는 이렇게 평가를 하고 앞으로 그 이제 이게 소중한 이제 경험이 돼가지고 앞으로 경찰도 어떤 주체적으로 가치 판단도 하고 올바른 편에 국민의 편에 서가지고 올바른 이제 그 치안 활동 또 수사를 할 수 있게 될 거로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검찰하고 경찰의 위상이 똑같아져야 돼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저 경찰청장을 직급을 경찰총장으로 하든지 해가지고 장관급으로 격상하고 그 대신에 그 문호를
민주적인 통제를 위해서 외부에 개방을 해가지고 예 그렇게 하면은 제가 보기에는 어떤 경찰에 대한 민주적인 통제가 훨씬 더 강화될 걸로 경찰이 힘이 커지는 만큼 민주적 통제 외부의 감시 장치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 방편으로 이제 경찰청장의 직급을 장관급으로 격상한 대신에 외부 개방령을 해가지고 그 문호를 넓혀야 된다. 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내란 사태 이후에 가장 빠르게 변신한 것은 검찰이라고 보는데 지금의 검찰은 지금 그나마 남아있는 수사권 안 뺏기고 싶다. 그렇죠. 그런 느낌이고 경찰은 이 기회에 우리가 검찰보다 못하지 않다라는 걸 보여주고 싶어하는 느낌이 있어요. 뭐 사실은 이번에 그런 걸 두고 이제 뭐 다투는 그런 모습을 여러 번 뭐 보여준 면이 있습니다. 예. 근데 진짜 야 이게 실제로 조지호나 김봉식 등이 구속된 이유는 내란에 적극 가담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아, 이 상황은 아마 상처가 있으면 그걸 치유해서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면 저는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어제 최근에 우려할 만한 일이 또 있었죠. 박현수 당시 경찰국장이 서울경찰청장에 내정됐는데 이것은 윤석열의 옥중 인사다 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 저는 경찰 이게 서울청장이 사실 중요한 자리입니다. 네. 경찰청장은 몇 달 동안 공석으로 둬도 뭐 큰 문제가 없지만은 경찰은 집행기관이고 현장성이 강하기 때문에 서울경찰청장을 뭐 오랫동안 공석으로 둔다. 이거는 조금 국민 전체의 안전 차원에서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서 인사를 하는 것은 상관없으나 인사의 내용이 문제지 않습니까? 하필이면 이번 정부 들어가지고 경찰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침해한다고 그만큼 이제 반대가 심했던 경찰국이라는 조직이 있었는데 그 조직의 그 국장을 그리고 지금 또 이번 정권 출범 초기부터 인수회에도 가담했던 박현수 치안감을 그것도 또 치안감에 임명된 지 얼마 되지도 않아서 수직으로 그러니까 똑같아요. 윤희근, 조지호, 김봉식, 박현수 이 네 명의 간부들이 그냥 헬리콥터처럼 이렇게 수직으로 상승을 해버린다 이 말이죠.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정권과 밀착했다, 지나치게 급속하게 승진했다 하는 이런 점들 때문에 내부의 화합과 단결에도 엄청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예. 그 제가 한번 이렇게 일선에 있는 경찰 간부들 뭐 총경급들 이런 분들한테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게 전부 다 청장 또 대행, 장관도 대행, 대통령도 대행인데 그러면 이 과정에서 무슨 최상목 대행이 경찰 인사를 잘 알고 경찰 인물에 대해서 잘 알고 인사를 했겠느냐? 그거 아닐 것 같다. 그럼 누가 했지? 뭐 이런 의문들을 많이 가지고 그러네요. 예. 뭐 또 뭐 대통령실에 뭐 민정 라인 이런 쪽을 또 지목하는 사람들도 있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꼼꼼하게 따져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아까 그 마약 사건에서 외압을 행사했던 당사자들은 다 영전을 했어요. 예. 경찰서장은 대통령실로 가고 그 당시 뭐 영등포 경찰서장부터 시작해서 서울청장 수사부장 일일이 다 올라갔는데 예. 이것도 구조가 똑같은 거 아니에요? 지금 똑같습니다. 박현수 당시 경찰국장은요 계엄 직후에 조지호 경찰청장하고 이상민 행안부 장관하고 5번 이상 통화를 합니다. 사적으로 안부 묻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예, 뭔가 자기 나름대로 역할을 하고 뭐 연락체가 역할을 했다고 저는 보는데요. 이런 뭐 의문점이 완벽하게 해소되지 않고 섣불리 저렇게 임명한 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는 것이죠. 이상민이 초대 행안부 장관 됐을 때 경찰국 설치 반대가 어마어마하게 했었잖아요. 왜냐하면 네, 행안부가 경찰을 장악하려고 하는 통로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있던 박현수가 지금 서울청장에 내정이 되면요. 최근에 제가 그 촛불 집회에 후원했던 적이 있었는데 몇 개월 후에 배자조회했다고 날라온 네, 예, 그 맞습니다. 주체가 서울청이에요. 그렇습니다. 그것도 좀 늦게 왔죠. 유예를 시켜가지고 하다가 이제 늦게 왔는데 그 문제가 있죠. 제가 그래서 이제 사실은 정광훈 수사를 촉구하면서 이 문제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니 촛불 행동에 대해서 이제 압수수색을 어마무시하게 했지 않습니까? 네. 아마 수만 명 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제목이 뭐냐면 기부금품법 위반. 뭐 그게 무슨 큰 문제가 있겠습니까? 제가 오늘 자료를 법률을 보니까 그 문제가 안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는 그렇게 이제 어마무시한 수사를 해놓고 정광훈 이분은 내란을 선동하고 폭동을 선동한 죄로 지금 곧 뭐 소환도 되고 입건도 된다고 하는데
이분은 공공연하게 자기가 주최하는 뭐 집회나 모임에 온다면 5만 원씩 준다 이렇게 공공연하게 떠벌린 분 아니에요. 그리고 저항권, 국민 저항권이라는 뭐 있지도 않은 이상한 말을 조합해내 가지고 내란돼지 폭동을 선동한 분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도 분명히 아니 촛불 행동이라는 그에 대해서 기부금품법이라는 경미한 혐의, 그것도 있지도 않은 혐의에 대해서 그렇게 어마무시한 압수수색을 했으면 이 정광훈이나 그 주변의 동조 세력, 내란 선동 세력이나 동조 세력에 대해서는 정말로 경찰에서 철저하게 수사를 해야 되는 거죠. 저번 행안위에서 제가 또 저희들이 강력하게 주장을 해가지고 뭐 지금 서울경찰청에서 저렇게 하고 있는데 저는 이거를 강력하게 이제 이야기를 해가지고 반드시 그 이제 책임을 강하게 물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박연수가 만약에 거기에 대해서 뭐 어마물적하면은 어물적하게 넘어가면 절대로 용납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박현수를 임명할 게 아니라 수사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예. 서울청장 정도 되면 사실상 2인자 아닙니까? 경찰이 2인자. 2인자 맞습니다. 이런 짓을 해놓고도 지금 영전시키는 건 뭔가 음모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게 예를 들면 지금 집회가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집회에 관련해서도 경찰의 힘이 막강하지 않습니까? 예. 여러분들 기억하시겠지만 윤석열 내란 이전에 그 민주노총 등 집회하는데 무슨 민주노총이 집회를 방해했다고 막 어마무시하게 폭력이라고 선동하면서 막 잡아들였던 기억들 아실 거예요. 예. 그리고 이제 박영수 청장이 이제 취임 일성으로 내세운 게 이제 폭력 집회에 대한 강경 대응 이걸 내세웠는데 저희들이 한번 예의주시를 해야 되겠습니다. 어처구니가 없네요. 예, 할 게 너무너무 많은데 뭐 국민 안전과 생명 신체 보호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인권에 유의하겠다 뭐 이런 워딩이 나와야 될 것 같은데 뭐 집회에 대해서 엄정 대응 이걸 지금 취임 일성으로 너무 강조하는 측면이 있어가지고 네. 저희들도 좀 우려하고 있습니다. 혹시나 헌재 침탈할까봐 그러는 거 아닙니까? 근데 문제는 이제 우리가 집회를 나가 보면 경찰이 이렇게 만들어 놓은 집회 장소가 협소한데 갑자기 사람들이 많이 오잖아요. 그럼 유연성 있게 몇 칸 더 터주면 되거든요. 사실 그렇습니다. 유연하게 집회 관리를 하면 되는데 경찰이 사실 최근 이게 내란 사태가 있기 전까지의 집회에서는 사실은 경찰이 의도적으로 조금 뭐라고 그러면 민주개혁 진영의 집회를 사실상 방해했다고 할 만한 요소가 분명히 있습니다. 좁은 칸을 넓게 터주지 않으니까 좁은 지역에 밀집해가 있고 나머지 사람들은 집회 현장에 오지 못하고 옆에서 이제 구경을 해야 되니까요. 그런 측면이 있는데 이제 박현수가 이제 그런 일을 하지 못하도록 아마 제 생각에는요. 많은 뭐 시민들이 뭐 우려하고 계시지만은 지금 이 상황에서 이제 박현수 청장이 그렇게는 하지 못할 겁니다. 저희들이 하지 못하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딴짓 못할 수밖에 없는 게 사실 이런 사람들 기회주의자예요. 이거 언제 그랬냐는 듯이 뭐 할 수는 있겠지만 우리가 할 수밖에 없는 게 사실 내란 공범을 의심받는 자인데 그러니까요. 아마 굉장히 조심을 하고 뭘 하더라도 아마 자기 독단적으로 하기가 매우 어려울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은 다시 마약 사건으로 잠깐만 돌아갈게요. 네. 가장 상황을 잘 아시는 분이니까 민주당이 내란 특검을 이거 상설 특검을 발의를 하면 마약 특검 상설. 실제로 만약에 뭐 어떤 과정이 뭐 막히지 않는다면 그 과정들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지금 발의를 했어요. 예. 그럼 국회를 통과를 할 거 아닙니까? 예. 이게 통과를 하면 지금 상설 특검은 국회 권한이고 굉장히 센 거잖아요. 예. 근데 이제 만약에 특검을 임명을 안 할 수가 있는 거죠. 예. 저는 그걸 굉장히 강하게 제일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 법의 맹점이긴 해. 그러니까 헌법재판관도 지금 임명 안 하고 있는데 내란 특검을 또 임명하지 않을 수가 그런 가능성이 좀 근데 충분히 이 있다고 상설 봅니다. 특검하고 뭐 저 헌법재판관 이런 거는 사실은 형식적인 임명권자이기 때문에 해줘야 되거든요. 해줘야 됩니다. 그걸 해줘야 되는 걸 그걸 지금 안 하고 있고 뭐 헌법 뭐 재판소의 인용 판결이 나더라도 그걸 뭐 어디다 물어본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려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럼 이번 마약 외압 수사 사건을 덮는 거 외압 수사 사건을 덮었다기보다는 마약 수사에 관련해서 내란 그러니까 세관과 공무원 혐의가 없다 이런 식으로 덮는 그런 느낌이거든요. 맞습니다. 외압이 없다가 아니라 그러니까요. 이게 저는 이제 이 사건의 측면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크게는 이제 바깥으로는 외압이 있을 수가 있고 그런데 사실은 외압도 외압이지만은 이 마약의 그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정부가 마약이 이렇게 대규모로 국경이 무방비하게 뚫리게 만든 이 시스템적인 측면도 분명히 맞아요. 들여다봐야 되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은 국민의 입장에서는
자기들 신들이 생명과 안전이 이제 문제가 크게 위협을 받고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보기에 근데 경찰 스스로는 이걸 아직까지 못했지 않습니까? 검찰도 안 해요. 그럼 이제 특검이 외압과 그다음에 마약 통제의 이제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은 이 제도적인 측면 또 그 안에서 어떤 불법 행위가 있었는지 이걸 두 개를 다 들여야 봐야 된다는 측면에서 저는 이제 이 마약 상습 특검이 필요하다. 예. 예. 이 경찰이 나중에 이제 뭐 정권이 이제 바뀌고 나서 이제 그때는 하더라도 자기들이 이미 오염된 손인데 그죠? 그렇죠. 오염된 손으로 다시 이제 그걸 한다고 해서 국민들이 얼마나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상습 특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내란과 탄핵 국면에서 어마어마한 댐이 무너지고 있는데 이쪽 저쪽 막 막고 있기는 해요. 저쪽이. 예. 근데 이게 한번 무너지고 나면 드러나는 것들마다 엄청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도 지금 이게 마약 이 분야에 이게 왜냐하면 제가 세관을 제가 이번에 한번 관찰을 해봤는데 세관이라는 사람들이 세관원들이 이제 검찰은 사회 전반에 대해서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잖아요. 네. 근데 세관은 자기들의 그 고유한 업무 영역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검찰보다 더 강한 이 고유의 그렇죠. 권한을 가지고 있단 말이죠. 이 권한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이제까지 무슨 짓을 했는지 정권하고 어떻게 결탁을 했는지 국민의 생명과 안녕을 어떻게 말아먹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지금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 이게 지금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외압으로 안 되고 하기 때문에 이 분야에 대해서 한번 이 둑이 터지고 나면 이것도 같이 터질 텐데 네. 아, 정말 진짜. 저는 이 궁금합니다. 개봉 박두. 자, 누군가가 세관에 전화해서 몇 월 몇 시 비행기로 오는 사람들 중에 누구는 그냥 통과시켜라. 그러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이 나중에 영전하거나 어떤 대가를 받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최고위 권력이라고 하면 이건 굉장히 심각한 문제이고요. 통상의 경우 같으면 그런 경우는 매우 좀 힘듭니다. 그죠? 뭐 직접 이렇게 마약 통관 이거를 봐주라고 우리 권력에서 이야기한다는 것은 매우 참 이례적인 현상인데 그런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개업도 벌어지는 마당에 이게 없었다고 장담할 수는 없는 거죠. 저는 분명히 뭔가 보이지 않는 손이 작동했다고 예. 보고 있습니다. 여기 대통령실 누군데요. 자, 몇 시 비행기로 오는 몇 사람들은 그냥 통과시켜 주세요. 이거 대통령의 관심사항입니다만 해도 그런 것보다는 조금 더 은밀한 방법으로 여러 가지의 좀 이렇게 직접 만나기도 하고? 작동을 했지 않을까. 야. 전화로 이렇게 하는 거는 뭐 매우 그렇겠네. 리스크까지. 다른 방법으로 했을 거다. 은밀한 방법으로. 이게 밝혀져야 된다는 거예요. 마약 111kg, 111kg. 약 3,500억 원어치. 예. 우리나라 국민 390만 명이 일회 투약 가능한. 3,900만 명 아닙니까? 390여만 명이라고. 아, 뭐, 390만 그 숫자가 뭐가 중요하겠어요? 예, 우리는 그렇습니다. 감도 안 오는데. 예. 근데 이 정부가 들어서자마자 마약과의 전쟁. 그렇죠. 그러니까 앞뒤가 안 맞는 거고 예. 실제로 마약과의 전쟁하느라고 이태원 참사가 일어났다는 의혹도 있는 거예요. 아니 그렇죠. 그렇다면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그래서 세관이 잘못해가지고 이렇게 대량의 마약이 들어왔다 그러면 정부가 앞장서서 세관이 무슨 잘못을 했는지 불법이 있는지 또 국경 통제 시스템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정부가 앞장서서 강력하게 수사를 하고 감사를 하고 해야 될 사안이란 말이죠. 근데 왜 이걸 계속 묻냐 이 말이죠. 네.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는 정말로 한번 어떤 특검을 해서 제대로 한번 명명백백하게 국민들 앞에 밝혀야지 예. 됩니다. 이게 너무나 궁금한 게 많습니다. 그러니까요. 밝힙시다 제발. 예, 권력을 잡으면 나라를 이렇게 망가뜨려도 됩니까? 아까 그 3명 사진 한번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이걸 꼭 전 책임 물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 사건에 실제로 그 외압을 행사했던 사람들이 지금 어떻게 됐느냐. 당시 영등포 경찰서장 김찬수 대통령 비서실 행정관으로 갔고 당시 서울청 수사부장이었던 김봉식은 서울청장으로 갔다가 내란 사건에 연루됐고 당시 서울청장이던 조지호는 경찰청장이 됐다가 내란 사건에 연루됐고 끊임없이 끌려다니는 경찰을 얼굴을 더럽힌 사람들. 저는 특검이든 뭐든 통해 가지고 반드시 진실을 밝혀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저는 밝혀지리라고 확실합니다. 자, 알겠습니다. 또 이상식 의원만의 또 시그니처가 있으시네. 역시 이제 경찰 해본 사람. 예, 뭐 여러 종류의 경찰이 있지만
경찰 최고위직 바로 밑에서 미끄러지신다. 저는 뭐 경찰에 대해서는 지금 또 이제 우리 경찰이 할 정도로 이제 애착이 있습니다. 일부 내달에 가담한 종사자들도 있고 또 마약에 대해서 저렇게 한 사람들이 있겠지만 대다수의 경찰관들은 정말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 이 말씀 드리고 예. 저는 우리 의원님이 저 대선 때에도 그 민주당에서 조금 부족한 인프라, 인적 인프라, 예. 그게 이제 경찰이라든지 이런 쪽에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신 걸 제가 알고 있습니다. 또 영남 지역에서 대구하고 부산에서 경찰청장을 했기 때문에 지금 다가오는 대선이 아마 곧 있을 걸로 예상되는데 다가오는 대선에서도 큰 역할을 해가지고 뭐 반드시 정권 탈환 선봉장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대표도 이상식 의원은 굉장히 아끼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 또 이게 몸팔자야 지금 이 추운 겨울에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또 집회 나가셔가지고 또 저렇게 고생하시는 사진도 보입니다. 네. 여러분 민주당 국회의원이 너무 많아요. 170여 명한테 후원을 좀 해주십사 하면은 당원들이 미치려고 그래요. 돈도 없고 막. 근데 막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네. 후원을 많이 해주세요. 예. 이상식 의원도 있다는 말씀드리고 리스트에서 여러분들 리스트에 이상식 의원도 후원 좀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은행 218-10-04-566333 이상식 후원회로 후원 좀 많이 부탁드리고요. 예, 잘 부탁드립니다. 자, 이상식 의원 나오셨고요. 자, 오랜만에 친정 나오셨으니까 마지막 인사하고 가십시오. 예, 새날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상식입니다. 뭐 지금은 뭐 날씨도 춥고 경기도 안 좋고 여러 가지로 뭐 분통 터지는 일도 많고 그렇습니다만은 곧 정리가 돼가지고 우리에게 진정한 봄날, 예, 정권이 다시 우리에게 돌아오는 날이 오리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